특검이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끝내 특검의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 씨에게는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한편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는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조열 변호사가 저희와 함께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현장 연결을 계속 뉴스 중에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먼저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개혁보수신당의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실에서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어떨까? 네,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신임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개혁보수신당이 교섭단체가 된 이후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원내 수석들은 4당 체제에서 상임위 조정 등 원내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또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도 의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앞서서 어제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 29명이 탈당을 했죠. 개혁 보수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4당 체제가 출범을 한 상황입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4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4당 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검 수사 상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의 수사가 지금 좀 뜻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밝힌 것처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을 하시면 아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왜 특검에서 부르는데 예. 네. 이미 체포 구속이 되어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인데 왜 이거를 마음대로 못 데려오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을 놓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건 사안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강요 이런 것들로 기소를 했죠. 네.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관해서는 이미 사안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아, 예. 설령 구치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받으면 된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안 말고 다른 사안으로 새롭게 수사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소환을 했었을 때 3번 불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소환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별도로 강제권을 동원을 하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현재 뭐 장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최순실 씨가 불출석을 알리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과연 건강이 안 좋은 것이 맞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이었죠. 구치소 청문회 때 최 씨의 건강을 알아보려고 악수를 이제 한 의원이 했었는데 당시 악수한 이후에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마지막 나갈 때 제가 악수를 했는데 어떤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손이 따뜻했고 손이 아주 따뜻했고 그래서 신체에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좀 비만이 이 살이 빠져서 좀 더 건강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뭐 뒤에 앉아 있는 기자들도 웃음을 터뜨리는 정도였는데 어쨌든 건강에 그냥 보기에는 문제는 없어 보였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 이제 의료실장에게도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현장을 방문했던 국회의원들도 전혀 뭐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네. 특히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대답도 했었고 네. 네.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증후는 전혀 못 찾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뭐 출석 불출석 사유로 내놓은 것도 뭐 공황장애, 뭐 공황이 아니라 공황장애, 네. 뭐 심신회폐 뭐 이런 특별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건강 불출석보다도 지금 하태경 의원도 잠깐 모습을 보였지만 그날 그러니까 구치소에 갔었을 때 오히려 최순실이 증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치소에서 박았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거기서 카메라가 못 들어가는 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필기구하고 수첩 메모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과연 최순실이 지금 멀쩡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증언에 의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정말로 이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회의 그 공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진행을 하려 했던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누군가 방해한 것인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최순실이 입을 여는 거를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서도 막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특검팀에서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재 원장 그 사무실과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서울대 병원에도 역시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특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과 굉장히 40년 가까이 인연이 있었다고 하고 그 병원에서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진료를 받았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도 혹시라도 연관이 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김영재 네. 원장 본인도 뭐 주사제 처방 같은 것들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한 번 또 방문했었을 때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뭐 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막았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특검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떤 의혹을 풀 그런 핵심적인 인물의 한 사람으로 되고 있고요. 예. 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체에서 개발했던 실 같은 것들이 서울대병원 쪽으로 납품이 됐었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그 특검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특검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 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70일로 이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70일 제한이 돼 있고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경우 30일 동안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예. 뭐 박영수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준비 기간에도 우리가 준비만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했었고 네. 또 한 가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 부분 자료를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법리적으로는 이미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법리를 검토를 하고 그거 외에 특검이 새롭게 해야 확인해야 될 부분들 특히 뇌물죄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의료 관련 부분 같은 것들이 새로운 의혹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이 소환 요청을 받는데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사를 지연시키고 또 그리고 수사를 그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뭐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체포영장 발부를 해서 강제로 데려와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죄목 말고 예. 다른 혐의로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른 네. 혐의로요. 네, 지금 이제 그 삼성 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을 할 때 네. 최순실 등이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이 공모를 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식의 혐의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아 예. 네. 자, 이번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변호사와는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체포영장 발부된 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시는 건가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서면으로 뭐 메일을 주고받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 많이 있으니까 정유라 생각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네. 네. 지금 뭐 변호인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혹시라도 인정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특검에서 이번에 이제 지명 수배를 하면서 주위 인물들에게 범인 도피나 은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을 도움을 주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어떤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변호인으로서 어찌됐든 의뢰인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하는 것도 역시 법적인 의무니까 네.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겠죠. 예. 지금 뭐 연락은 어쨌든 뭐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저 인터폴의 이제 적색 수배 요청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은 어느 나라에서든 이게 신병이 확보되면은 바로 우리나라로 압송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80개 국가 정도와 이제 국제 공조 협의하게 돼 있죠. 조약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우리 쪽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네. 현지 국가에서도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를 할 수가 있고 네. 그쪽에서 이제 혹시라도 신병 확보가 되면 우리 쪽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색 수배가 되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씨가 적색 수배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적색 수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무슨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라든가 경제사범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50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조직폭력 사범 같은 경우들이 주로 이제 국제 사법 공조의 대상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국경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네. 상호 교류 같은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뭐 흔히 동남아라든가 중국 지역으로 도피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공조 같은 경우도 각국 수사기관 간에 예전보다도 더 활발하게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실제로는 체포영장 발부된 정도 그리고 국제 수사에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사유만 소명을 해도 네. 이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내려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해외 도피 사범 중에 거의 60% 이상이 이미 네. 적색 수배 사범으로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방해로 국내에서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거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폴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 안 받아들여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지금 뭐 행방이 묘연합니다만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폴의 그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 송환을 대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변호인을 선임을 한다라는 게 뭐 죄의 가부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네. 앞으로 내가 어떤 절차를 겪게 될지를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정유라 씨 입장에서 독일 현지에서 수사를 받거나 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내 송환에 대비해서 국내 변호사의 국내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독일에 있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을까라는 의혹이 좀 남아 있어요. 예. 네. 왜 유리하지 않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독일 내에서도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래서 독일 검찰도 기존에 이미 추적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독일에서 만약에 체포가 돼서 독일법에 따라서 독일 수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받게 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로 그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네.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 왜 독일에서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예. 이 변호사 선임에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그 유병헌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진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벌써 예. 2년이나 넘었지 않습니까? 네. 유병헌 전 이제 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죠, 유선남 예, 예. 씨가. 근데 많이 다 차이가 나요. 첫 번째로는 유선남 씨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에 준해서 사법 절차에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체류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여권 무효화 조치도 들어갔고 네. 무효화 조치 이전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네. 그런 어떤 그 현지국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 보이고 두 번째는 받고 있는 혐의가 당시에 유선남 씨는 현지 회사의 배임이나 횡령이었어요. 근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는 배임죄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범죄를 적용해서 나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걸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인권 탄압 소지 같은 것이 있다는 주장을 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독일 현지법으로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 구속될 여지도 많은데 한 살이 간 넘은 아이가 있는 엄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그런 어떤 절차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의 조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의 이 시작은 바로 정윤회 문건 파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된 상태죠. 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좀 보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개입과 윤재부 인사 개입 의혹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게이트의 시작은 정윤회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하는 동안 정윤회 씨는 그대로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2012년 대선이 끝난 이후 2014년 역할을 중단할 때까지 어떤 일들에 관련되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예. 현재 특검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고요. 정윤회 문건 파동을 다시 한번 들여볼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정윤회 문건 파동을 살펴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최순실로 인해서 드러난 국정농단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정윤회 문건이 처음 터졌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문건 유출 자체가 뭐 저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그랬죠. 내용에 대해서는 지라시 수준의 것이라고 그렇게 봤지만 예. 사실은 현재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정윤회 씨야말로 실제로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물이고 네. 또 2014년에 문건 파동이 있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와 이혼을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예.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의 최순실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의 그 전 단계로 보면 정윤회 씨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청와대가 이 정윤회 문건을 그 지라시로 규정을 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김기춘이나 우병우 또 청와대를 노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 특검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차별성을 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호 전 수석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이제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 지금 업무수첩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증거가 될 것인데 예. 그 업무수첩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이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문건 유출 쪽으로 핵심을 맞춰라. 네. 그리고 세계일보와 관련해서 그 문건을 보고한 세계일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예. 네. 그게 곧 그러면 이제 과연 대통령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가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또 오늘 뭐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청와대가 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33번이나 대책 회의를 했다 하는 그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를 처음 보도했던 데가 이제 세계일보고 오늘 예. 아침에 보도도 세계일보였는데 주로 아무래도 세계일보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예. 그러면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비선 실세에 관련된 내용,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해서 줄이거나 혹은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결과 드러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왔던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유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규명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예. 네. 자, 여기에 이어서 의료농단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대병원의 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죠. 예, 그렇죠. 네. 결국 어떤 청와대의 공식적인 의료 라인이 아니라 비선으로서 뭐 대통령 집무실까지 사실상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특검이 규명하기로 했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네. 예. 지금 언론의 보도들은 세월호
그 사고 전후를 비교해 가면서 대통령이 아무래도 무슨 시술 같은 것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보이는 게 김영재 원장이고 청문회에서 등장을 해서 본인도 직접 대통령의 어떤 사진들을 보면서 시술을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스스로도 했단 말입니다. 네. 혹시라도 그 시술을 한 당사자가 김영재 원장이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김영재 원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선 의료진으로 드나들면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했다라면 어떤 누군가 제3자가 있더라도 혹시 알고 있진 않은 건가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네. 오늘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 오전에 이제 그 소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 네, 있고요. 또 긴급 그다음에 체포가 됐죠. 예. 예, 그렇죠. 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10시에 출석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작성을 했고 문체부에 그 부분을 내려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와 관련한 각종 지원 사업에 혹시라도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은 예. 뭐 지원을 끊는다거나 창작 활동 같은 것들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아주 심각한 의혹이죠.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거기에 이제 김상률 전 문화예술수석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관여를 해서 기여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 김상률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뭐 인사 개입과 관련된 의혹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특검이 말 그대로 전방위 조사를 하고 있고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데 그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과거에 박영수 특검과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수사를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특검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혹시 뭐 누가 될까 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네. 했던 일은 어떤 거였냐면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낭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그 부분을 형사 고발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받은 인상은 아니 이게 현직도 떠나서 검사를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변호사 업무보다 어쩔 때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이 아직도 이 어떤 부패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네. 일할 때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시고 뭐 네. 직접적으로 단순히 위원장으로 맡겨놓는 게 아니라 서류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다 보시면서 검토했던 기억이 굉장히 인상이 남거든요. 그때 그 모습대로 특검을 해주신다면 뭐 소기의 성과를 여태까지 특검들이 성과가 없었다는 것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수사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은 박영수 특검의 옛날의 수사 그 특징이나 이런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는 같이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수사들을 많이 했던 당시에도 같이 했었던 검사 출신들을 많이 특검보로 지금 그 불러들여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일하셨던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고 계시다고 봐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에서 이제 70일 동안의 본 수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이제 30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오늘 소환 조사하는 내용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상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